이 인공지능 AI가 뭐 너무나도 핫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겁고,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전에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이랬지만, 이제는 이 AI를 모르고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뒤처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뜨거워 있고, 또한 이 인공지능 AI의 그 역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가 그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콕 집어서 챗 GPT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인공지능 AI 중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그 챗 GPT의 실습에 대해서 일부는 챗 GP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챗 GPT의 실습 워크숍이라고 잡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질의응답, 간단하게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챗 GPT란 무엇인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일부의 내용은 이렇게 9가지로 좀 나눴고요. 첫 번째는 챗 GPT란 무엇인가? 네, 두 번째는 챗 GPT를 개발하게 된 오픈 AI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챗 GPT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네 번째는 챗 GPT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챗 GPT가 이게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별 차이하고 그 사용 요금에 대한 거, 여섯 번째는 챗 GPT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희가 또 다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챗 GPT를 잘 쓸 것인가, 또 학교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은가에 대한 거,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역시 그 인공지능이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안 좋은 점에 대한 것들도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GP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PT는 뭐 이제 영어죠. 그래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앞자를 따가지고 GPT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에 CHAT라고 붙는 그 챗은 채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채팅할 때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 그래서 챗 GPT는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트랜스포머와 내가 채팅한다라고 해가지고 챗 GPT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을 조금 더 하면요. 제너레이티브는 새로운 문장, 코드를 요약해서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프리트레인드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하고 각종 뉴스, 논문, 블로그 등을 갖다가 다 학습을 이제 끝내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AI의 딥 러닝 구조를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인간처럼 문맥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챗GPT가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전에는 이 인공지능 AI가 있었는데 개발자들하고 연구자들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GPT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로 만들어지면서 전문가, 연구자, 또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그냥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GPT가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 GPT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사용량,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빨라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이 일이 잘 안 될 정도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AI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는 설립 연도가 2015년입니다. 그래서 딱 10년 됐죠. 네, 그러니까 뭐 1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 AI 회사 중에 하나고요. 창립자는 일론 머스크, 유명하죠. 그리고 샘 올트먼, 이 두 사람이 공동 창업자로 GPT를 만들게 됐고요.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GPT를 만들게 된 목표는 모든 인류에게 이로운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GPT를 만들게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도별로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오픈 AI가 GPT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옵니다. 그게 GPT-1입니다. GPT-1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모델로 등장을 했고요. 이때만 해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GPT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만 접했지 알 수는 없었다. 그래서 1.17억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었고 이때부터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트렌드가 이제 본격화됐다.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의 목적에 맞게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걸 미세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PT-2가 2019년도 2월에 나왔고요. 이때는 이제 15억 개의 파라미터로 진행을 했고 전작보다는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주면 다음 문장을 맞추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GPT-3가 나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하고 이때부터 오픈 AI의 API가 출시가 되고요. 역시 GPT를 개발을 하고 실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가 이제 또 뉴스에 이슈가 되면서 이거 계속 개발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쭉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주춤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 3.5가 개발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인으로부터 GPT가 이제 처음 공개되고 유명해지는 단계가 바로 GPT 3.5죠. 그래서 2022년도 11월에 나왔고요. 이때가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하고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하면서 앞에다가 이제 챗 GPT라고 붙여가지고요. 챗 GPT 3.5가 나왔고 지금 그 무료로 쓰고 있는 챗 GPT의 버전이 3.5 버전입니다. 3.5 버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이제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챗 GPT가 나왔다라고 공개가 됐는데 5일 만에 100만 회원 수가 넘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인기도가 그 전에 1등이 뭐였냐면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이 100만 명을 넘기는데 2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챗GPT 3.5가 나오고 나서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요. 써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그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챗GPT4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요. 멀티모달은 이제 저번 달에 저희가 그 학습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멀티모달은 글씨로 그 AI한테 얘기해도 알아듣고, 그림을 보여줘도 알아듣고, 말로 해도 알아듣고, 동영상을 보여줘도 알아듣고, 또 이 AI는 내가
글씨로 하든 그림을 그리든 말로 하든 동영상을 보이든 그걸 갖다가 글씨로 알려줘. 그러면 이 AI가 글씨로 알려주고,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고, 말로 해줘. 그러면 말로 해주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는 입력에 대한 데이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출력물도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GPT-4에서 이 멀티모달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GPT-4는 26개의 언어에 대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이게 되고 엄청나게 발전 단계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챗GPT-4O입니다. 이 O는 뒤에 이제 4하고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요. 이 O가 이제 옴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O가 들어가 있고요. 2024년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딱 1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멀티모달의 완성형으로 해서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그리고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학우님들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 대한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고, 또 내가 또 의견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했고요. 음성과 이미지를 동시에 인식한다라고 해서 파일을 집어넣게 되면 그 파일 안에 있는 음성, 영상, 그리고 파일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까지 동시에 인식하고 그걸 갖다가 분리해서 다시 이해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챗GPT-4O의 개념이고요. 거의 뭐 인간이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기계인 AI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물음을 답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놀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합니다. AI하고 그 다음에 표정하고 반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AI가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보여지는 그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AI가 이제 표정까지 읽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뭐 사진 만들어줘. 그럼 사진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줘. 그럼 그림 그려주고, 이거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동영상 만들어주고, 만화 4컷으로 만들어줘. 4컷으로 바로 만들어주고, 그러지 말고 드라마 하나 짜줘. 그럼 드라마 짜줍니다. 액션 영화 하나 만들어 볼까? 액션 영화 바로 만들죠.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그 발전을 가져오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챗GPT를 통해서 책 한 권 만드는데 쭉 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면은 책 한 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런 시대가 됐다. 저희 그 특강 리스트에 책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노트북 가져오셔서 같이 책 한 권씩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뭐 교보문고, 영풍, 예스24에 책 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계신 학우분들 이렇게 명함에 뭐라고 쓰시냐면 유명 저자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책 내는 것도 간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AI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국의 AI의 관심도가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유료 사용자가 2등입니다. 네, 인구 뭐 비율 안 따지고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챗GPT의 유료 사용자가 2등입니다. 이 정도로 뜨겁다. 챗GPT를 깔았다. 스마트폰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내리십시오. 이야, 나는 아직도 안 깔았다. 아직도 안 깔았다. 네, 내리십시오. 네, 이번에 깔면 됩니다. 네, 이번에 깔면 되고요. 이렇게 옆에 계신
그 챗GPT 선배님한테 좀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깔아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뜨겁고요. 이 AI를 잘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학우한테 챗GPT 써보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GPT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스퍼라고 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요 AI 프로그래밍 보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을 GPT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이번에 그 대학원 인공지능 AI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석사 과정.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GPT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고 현재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뭐 설명해 주시고 이래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또 짓궂게도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나와서 설명해라. 이러니까 또 이제 한 일주일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설명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보람차게 또 저도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걸 보니까요. AI한테 야, 요 프로그래밍 짜줘. 그러면 AI가 짜줘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짠 걸 가지고 이 프로그래밍 어때? 그러면 주인님 프로그래밍 요 코드가 요 부분이 틀렸어요. 잠깐 조르셨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GPT의 기본 원리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다들 쓰고 계신데요. 요거를 잘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못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 똑같은 GPT지만 100%, 200%, 500%, 1000%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나면 아무래도 GPT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GPT의 그 기본 원리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 자연어 처리가 엄청나게 발달된 그 GPT의 하나의 원인이고요. 인간이 이야기하는 언어를 기계가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모든 언어, 그 다음에 뭐 제주도 방언, 이런 것들도 다 학습을 끝낸 상황이라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GPT는 이제 토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학교에 갔다라고 이렇게 되면 나, 그 다음에 는 학교에 갔다라고 해서 토큰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겁니다. 토큰화로 나눠서 AI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거를 조합해서 지금 주인님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알아내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문맥 이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리고 그 다음에 뭐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알아듣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든다면은 내가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오솔길을 걸어서 15분간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올라타서 어디 전철역까지 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역에서 내려서 10시에 거래처의 관계자를 만나서 미팅을 했어 라고 이제 AI한테 이야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미팅이죠. 이거를 AI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해도 이 주인님이 미팅이라는 것이 핵심이구나. 그리고 10시에 만났구나라고 하는 거를 AI가 알아듣도록 이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기반 예측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다.
막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예측을 갖다가 통계학적으로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 자연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적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전학습입니다. 이 GPT가 뛰어나게 됐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학습이고 두 번째는 미세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학습은 AI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이미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학습이죠. 해가지고 GPT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백억 개의 문서로 미리 학습을 끝냈습니다. 학습을 끝내고 그 모든 문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떤 문맥에 있을 때에 어떤 답이 가장 이상적인 답인가에 대한 거를 이미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든다면 AI는 세상을 땡땡땡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바꾼다라고 이제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바꾼다라고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갖다가 AI가 확률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학습된 모델은 범용 언어 감각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이 AI의 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AI를 갖다가 5살 먹은 천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다. 그러니까는 천재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나이는 5살이다. 해가지고 AI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5살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씩 입력해 나가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세 조정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게 만들고 실제 대화 데이터로 조정한다라고 해서 미세 조정은요, AI가 나의 목적성에 맞게 또 우리 회사, 우리 테마의 목적성에 맞게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걸 갖다가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요. 우리가 이제 다들 챗 GPT 쓰고 계시지만 쓰는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오픈 AI가 다 모아서 다시 심화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AI는 계속 학습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픈 AI는 RLHF라고 해가지고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피드백을 다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답변을 다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세 조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화형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챗 GPT가 유명하게 됐던 것이죠. 해가지고 GPT는 단순 문장을 생성하기보다는 똑똑한 대화형 시스템이다. 해가지고요. 이 AI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성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컴퓨터에서 뭐를 찾으면 있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뭐를 찾으면. 근데 이 AI는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챗GPT에 하잖아요. 답이 다 달라요. 신기하게도 답이 다 다릅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답은 다 다르다. 왜냐? AI는 생성을 해서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기술은 입력에 따라서 동적으로 문맥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이 AI한테 쭉 묻고 답하고 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AI가 기억하고 있다가 전에 대화한 것까지도 유추해서 답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할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너는 말이야 지금부터 전문 심리 상담사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AI는 네, 주인님, 저는요, 전문 심리 상담사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사에 맞는 질문을 하게 되면 AI는 이제 그렇게 세팅을 끝내고
전문 심리 상담사의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AI의 장점이다. 그래서 AI한테 뭘 물어볼 때 그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야, 있잖아.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너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AI가 그 같이 여행을 떠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스케줄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온디맨드 생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AI가 이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에는 좀 느렸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좀 이따 해보시면 내가 물으면은 1초 딱 기다리고 답을 해줘요. 1초 딱 기다리고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 흐름에 대한 거 잠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한 것에 대한 AI는 아까 그 토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분리하고 분리한 거를 다시 조합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뇌 뉴런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합니다. AI, 그러니까 사용자가 질문이 좀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나 그 이력서 하나 짜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AI도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AI는 이력서를 하나를 짜줘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하죠. 이렇게 짜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신입사원이야? 나 30년 경력사원이야. 심리상담사야. 이번에 그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짜줘. 그러면 이제 AI가 진작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다시 짜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짜준다 이거죠.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반영을 해서 다시 이력서를 짜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결과물까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요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마케팅 직무 면접을 준비 중이야.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예상되는 질문, 어떠한 질문을 할지를 좀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도 만들어줘. 라고 요렇게 이제 AI한테 프롬프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AI가 여기에 맞게 질문과 답을 바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의 그 주요 기능에 대한 거, 3.5가 너무나도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4.0, 챗GPT 4.5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너무나도 환상적인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텍스트 생성, 글쓰기 보조 AI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같은 거 이런 거 써달라고 하면은 잘 써줍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00자로 작성해줘. 그러면은 500자로 딱 작성해 줍니다. 좀 짧은 것 같다. 2000자로 좀 늘려줄 수 없을까? 그럼 네 주인님 2000자로 늘려드릴게요. 바로 2000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에세이집을 내는 거죠. 그리고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학과장님한테 좀 한 권 좀 사달라고 얘기도 좀 하고 해가지고 에세이집 하나 만들면 됩니다. 책 쓸 때 내가 어떤 책을 쓸지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대략 좀 구상을 하고 오시면 책을 갖다가 더 완벽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에 대한 거, 내가 기자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제 챗GPT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 문화 전문 기자야 라고 먼저 명령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2030 세대의 소비 트렌드의 그 내용을 갖다가 기사 형식으로 써줘. 그러면은 내가 기자가 돼가지고요. 6하 원칙에 맞춰서 기사를 갖다가 쭉 써줍니다. 블로그도
잘 써줍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기에 대한 블로그를 좀 써줘. 그러면은 제주도 여행기에 대한 블로그를 쭉 쓰고요. 내가 제주도를 간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사진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사진을 기반으로 블로그를 써줘. 그러면은 이 사진은 뭐 어디 폭포에서 찍은 사진이고 요 사진은 어디 동굴에 들러서 찍은 사진이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쭉 해가지고 블로그를 완성해 줍니다. 저희는 또 학생들이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과제를 내야 되는데 과제 내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뭐 싹싹 빌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과제 늦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정중하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은 구구절절히 이제 사연을 갖다 이렇게 쫙 써주는 것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이메일이 오면, 요것도 GPT하고 또 같이 상의했구나. 라는 걸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정성스럽게 AI는 써준다라는 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AI한테 이것저것 좀 부탁도 하고 또 필요한 거는 또 이제 해달라고 또 도와달라고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보고서, 공무원 보고서용으로 써줘. 그럼 공무원 보고서용 문구로 친근한 친구한테 대답하는 용도로 써줘. 그러면 친근한 친구한테 대답하는 용도로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써줘. 또 공식 문장으로 바꿔줘. 그러면 공식 문장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기능, 문법 교정 기능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세 줄로 요약해줘. 그러면 세 줄로 요약해주고 또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그럼 영어로 번역도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맞춤법, 문법 이런 것들 이제 봐주는 것도 내가 문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이 문서를 갖다 이렇게 쭉 드래그 하죠.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집어넣고 문법 좀 한번 봐줘. 그러면은 문법에 대한 거 틀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요거 고쳐가지고 다시 줘. 그러면 싹 고쳐가지고 완벽한 문서로 딱 나옵니다. 요러한 부분에 문구가 좀 어색해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요약하는 거 하고요. 논문 정리, 이메일 영작, 자기소개서, 문장 다듬고 이런 것들 뭐 AI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네, 최신 논문,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의 논문 40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교수님이. 40개의 영어 논문이에요. 한국 논문 말고 영어 논문 주시고 나서 요거 40개에 대한 공통사항과 차별된 사항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라고. 40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AI한테 쓱 밀어놓고, 야, 이거 교수님이 말이야, 상당히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네가 좀 해결해줘. 이랬더니 AI가 뜨드덕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쫙 뽑아주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제가 발표를 잘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AI는 그거를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어요. 그 영어 논문을 아마 제가 했으면은 하나 하면서 이제 뭐 영어 사전 찾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은데 AI 덕분에 다행히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문단으로 보여주고 요약, 번역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여행 가시면은 언어의 장벽 있죠? 그거 챗GPT 가지고 가시면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챗GPT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가 한국말로 하면 바로 프랑스 말이 나오고요. 그 친구가 프랑스 말로 하면 바로 저한테 한글로, 한국어로 들려요. 이런 것들이 챗GPT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드 작성하고 디버깅이라고 해서 파이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 만드는 거는
이제는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코드 작성하고 디버깅을 잘하는 바람에 뉴스에 요새 많이 나오죠. 오픈 AI, 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직원들 뭐 2,000명, 3,000명 해고했다. 그 직원들의 대부분이 프로그래머하고 개발자들이었어요. AI가 하니까 더 이상 그 고가의 인력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인력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다 이메일 보내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해서 2,000명, 3,000명씩 집단으로 해고되는 것들이 AI가 이 코드 작업하고 이 디버깅을 갖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뭐 구구단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HTML, 뭐 자기소개서 페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AI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파이썬 수업도 받았는데요.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것도 잘 처리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요. 막힐 때 이제 창의력을 보조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사업 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AI한테 물어보세요.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좀 매출이 좀 줄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간단한 물음을 던졌는데도 이 AI는 너무나도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번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손님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 10가지만 추려볼래? 이러면 이제 이 AI가 또 10가지를 쫙 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가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괜찮다. 첫 번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어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AI가 가능하고요. 이 아이디어를 찾고 처음에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목차 잡는 거, 이런 것들은 뭐 AI의 도움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독특한 거를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해서 대학생 대상의 유튜브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 추천해줘. 이런 것들. 또 발표 주제를 추천해줘. 그럼 발표 주제 이렇게 찾아주고요. 최근에 제가 그 이커머스 수강생들, 여성 대상 이커머스 수강생들 그 20명 저번 주에 졸업했는데 이 수강생들이 그 이커머스면은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하는 수강생들인데 아이템을 못 찾는 거예요. 이커머스면 이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사할 물건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20명이 그 수강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물건을 팔러 왔는데 물건을 안 갖고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AI가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쫙 뽑아주더라고요. 수강생들한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순서로 골라. 그래가지고 쫙 골라서 그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그 이커머스 과정을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도움을 받고 그렇다고 뭐 AI가 찍어준 게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AI가 골라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과 관념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을 찍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놀라는 거죠. 이것도 해볼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서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 끝내줍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소셜 마케팅 수업 들으신 학우분 꽤 되네요. 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는 좀 재밌었지만 내용은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네, 강의는 재밌었지만 내용은 쉽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고요. 그 주간식 보고서를 보니까 몇몇 학우분들이 그 AI하고 이렇게 살짝 친해진 흔적이 보여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서 쓰고 이러는 것들 AI의 도움을 받으면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보고서를 다 쓰고 AI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학생들은 반대로 주로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형식으로 써달라. 자연스럽게 써달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AI가 거기에 맞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챗봇 제작,
그 다음에 자동화 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그 AI가 발전을 하면서 챗봇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객들이 뭐 이렇게 리뷰 같은 거 올릴 때 자동으로 답 달아주는 거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답 달아달라고 하면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 달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챗봇 가능하고요. 또 AI,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한테 너는 챗봇이야 라고 명령을 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챗봇이 돼가지고 답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고객응대 직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물음을 던지면 거기에 맞게 답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또 뭐 여기 나와 있죠. 너는 대학생활 멘토야 라고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요금에 대한 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3.5는 무료고요. 챗GPT 4.5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 내고 있고요. 챗GPT 3.5가 너무 좋은데 챗GPT 4.5가 월등하게 좋아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를 내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써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네, 생활이 달라집니다. 당연히죠. 돈이 들어가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챗GPT 4.5 옴니 버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속도, 그 다음에 정확도, 뭐 기능에 대한 것들이 뛰어나다라는 거. 텍스트 생성, 요거는 3.5하고 4.5하고 다 똑같이 진행되지만 이미지 입력, 음성 대화, 파일 업로드, 코드 생성, 웹 검색, 그 다음에 챗 기억 기능,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대화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 기억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챗 GPT 4.5가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래서 진정한 멀티모달, 내가 이제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출력하는 것도 그렇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챗 GPT 4.5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동하는 방식은 뭐 챗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구동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하고 그 아이폰은 OS에서 구동이 됩니다. 해가지고 챗 GPT 해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는 뭐 음성 인식, 달리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해서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마무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3.5는 무료 버전이다. 텍스트 기반이고 질문 대답이 가능하다. 또 4.5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음성, 문서까지 모두 가능한 고성능 AI다. 제일 밑에 써 있죠. $20의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능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 한번 써보시고 계속 쓰는 것보다 한 달 써보시고 2만 원 값어치가 나왔나 안 나왔나 보시고 된다 싶으면 좀 연속으로 쓰시고 아니면 끊으시고 요래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통법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챗GPT가 사람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음 주에 여행 갈 거야. 어디 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GPT가 힘들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5인 가족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떠나서 일요일 날 오려고 해. 첫 번째로 그 주목하고 있는 데는 제주도야. 우리 5인 가족이 제주도에 2박 3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일정을 한번 짜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이렇게 짜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력서를 쓸 경우에도 나는 경영학 석사 졸업자고 마케팅 직무 지원용 이력서에 초안을 작성해줘.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경영학 석사에 맞게 쭉 작성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핵심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력 형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제 입력하면 거기에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줘. 그럼 표로 만들어주고요. 300자 이내로 요약해줘. 그럼 300자 이내로 요약해주고 보고서 목차로 구성해줘. 그럼 구성해줍니다. 예를 들면 표, 요약, 리스트, 에세이, 보고서, 코드, 제안서, 슬라이드. 그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럼 슬라이드로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요청하기.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든다면은 책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에서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 10곳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목차 한번 만들어줄래? 그러면 목차가 쭉 나와요. 그럼 이제 고마워. 첫 번째 목차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해줄래? 그럼 이제 두 번째 목차에 대한 걸 자세하게 해줄래?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물어보고 물어본 것들을 갖다가 쭉 정리하면 이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요청하기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요청했을 때 이렇게 길게 원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과 수정 지시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요, 구체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면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GPT한테 저는 좀 그러죠. 너 요새 졸립냐? 대답이 영 현찮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GPT가 죄송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답을 해주고 그럽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봐도 좋고요. 업그레이드된 질문을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개선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다. 만약에 직원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죠. 네? 나 당장 때려칠 거야. 씨. 이래가지고 그만두는데 GPT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역할 지시 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세무사야. 너는 지금부터 어디에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전문가로 바뀌어서 대답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역할 지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실전 예시라고 해서 GPT한테 저는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과 비슷한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경쟁사의 어떤 요렇게 내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 근데 내 아이디어로 요렇게 만들어줘. 이랬을 때 챗GPT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샘플을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시했을 때 빨리 알아듣는다. 요것이 이제 질문 예시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것도 나는 소상공인 컨설턴트야. 서울에서 창업하는 사람을 맞는 사업계획서 한 장 분량으로 써줘. 핵심 내용은 STP, 또 예상 매출, 마케팅 전략 이런 거를 표로 만들어줘. 이러면 거기에 맞게 쭉 작성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 목적을 명확히 한다. 두 번째 형식을 지시한다. 세 번째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물어본다. 네 번째는 피드백을 준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경우에 계속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또 준다. 역할 설정. 너는 전문가다, 강사다, 기획자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빨리 알아듣는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에 대한 거, 과제 레포트. 네, 이거 우리 교수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네, 이 학생들이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제를 내다 보니까 이게 학생 건지 AI 건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수들이 대비를 안 하겠어요? 대비합니다. 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포트 쓰고 이런 것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 준비 이런 거 상당히 잘해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성센터에 또 이제 창업반을 또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고 이력서 쓰고 이러는 거 갖다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 상당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압박 면접에 대한 질문 찾아줘. 그러면 찾아줍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공모전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사업계획서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쓸 때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잡는 게 힘들어요. 아이디어 잡는 게 힘든데, 요때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못 찾았어. 너가 한번 10가지만 찾아줘. 이러면 10가지를 찾아줘요. 그 중에서 야, 세 번째 게 마음에 든다. 요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그럼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 아이디어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제 AI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제가 이 공모전을 냈는데 장려상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장려상을 그 상금을 갖다가 AI의 유료 구독으로 써야 되나? 빵을 사 먹어야 되나?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대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해서 이런 것들 이제 그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 이제 답해 주는 거. 제가 원광 디지털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조사방법론 통계학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답이 올라왔는데 제가 가르친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올라왔는데 답이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이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AI한테 넣어봤더니 얘가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 준 학생들 제가 다 점수 안 줬어요. 공부해서 말이야 답을 찾아내야지. 얘한테 물어보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구나라는 거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I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걱정입니다. 이런 거 봐주시고요. PPT 슬라이드 만들고 발표 원고 만드는 것도 AI가 다 합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하고요. 창작물 만드는 것도 AI가 다 합니다. 제가 최근에 화장품 하나 우리 학우분이 개발을 해가지고 모델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걱정이야? AI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화장품 사진을 AI한테 넣고 이 화장품에 어울리는 모델을 골라줘. 그리고 이 모델이 그 화장품을 들고 밝게 웃는 모습을 하나 만들어줘. 이랬더니 완전히 이국적인 여성 모델로 하나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공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이랬더니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초안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준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수정하면 돼요. 내가 수정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를 AI는 무조건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청한다. 두 번째는 상황극을 만든다.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뭐다라고 이렇게 너의 상황을 지정해주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상황극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알아듣는다. 그리고 단계별로 물어보면 이제 좋다.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준다. 예시를 드는 것이 AI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빨라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계와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AI의 좀 안 좋은 면이죠. 안 좋은 면에 대한 것들 보시게 되면 환각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 오늘 아침에 제가 이 AI한테 그랬어요. 야,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다. 너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침공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지금도 이 할루시네이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미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 이랬더니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어. 이랬더니 이 AI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죠. 라고 자기가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한다. 이것이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는 환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된다? 내가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제시하거나 뭐 가상의 통계 수치, 그리고 유명인사의 발언, 그 다음에 뭐 그 유명한 명언 같은 거 이런 거 가짜로 올라오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것들 내가 잘 찾아내야 된다. 그거 잘못 올려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AI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신 정보 부족입니다. AI가 최신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신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이 확실한 정보라고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지금 그래도 확실한 정보라고 하는 거는 2023년도 4월 기준.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 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신 정보는 AI가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정확한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창작물 소유권에 대한 불명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그림도 그려주죠. 사진도 만들어주죠. 사진도 합성해주죠. 동영상도 만들어주죠. 만화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이것을 AI가 만들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지브리 스타일도 해보셨죠? 네, 이거 했는데 이제 그 지브리 스타일의 원작자는 내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활용될 줄은 몰랐다. 이게 내가 그린 건가? 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모전, 책, 상업물들에 대한 것들이 좀 그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어쨌거나 AI가 만든 창작물의 주인은 이거를 입력하고 신청한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글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GPT-0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과 차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사람들의 그 의견을 갖다가 똑같이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미쿡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미쿡 사람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또 편향이 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AI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위주, 대다수 위주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좀 무시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더라도 어색하거나 이 진정성이 부족한 게 AI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타짜에 나오죠. 밑장빼기. 밑장빼기 하면 말이야, 소리가 달라. AI를 쓰면 말이야, 표현이 달라. 이렇게 해서 밑장빼기 안 됩니다. 해가지고 모든 정보는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명 해가지고요. AI는 맹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팩트체크 꼭 하시고요. 결과물에 대한 거 자신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법적 책임에서 회색지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가 책임지지 않는다. AI는 부정행위를 돕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거 쓰셔야 됩니다. 요거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왼쪽 위에 모양에 있는 거 저 모양 쓰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왼쪽 위에 있는 거 누르시고 나면은 이제 열기 해가지고 여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꺽쇠 있죠, 꺽쇠. 꺽쇠를 누르면 자판이 내려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 부탁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에 오른쪽 밑에 꺽쇠를 누르면 자판이 내려갑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어볼까요? 웰리스 문화관광학과니까는 우리 여행 한번 떠나보죠. 여행.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각자 쓰세요. 각자.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박 3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아내와 함께 차로 여행하고 싶어. 어디가 좋을까? 나옵니다. 날씨까지 알려주네. 1박 2일 여행지 3곳 추천했어요. 가평 추천 루트. 네?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여기 좋아요. 계절별 테마 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은행나무 야생화 정원 있고, 뿌띠 프랑스 또는 스위스 마을 에델바이스 유럽풍 테마파크. 감성적이고 포토존 많다. 청평 호반 드라이브 앤 카페, 호숫가 드라이브, 리버레인 같은 호숫가 카페에서 여유로운 커피타임. 숙소는 글램핑 오아 펜션. 그래서 트라움 글램핑, 인터라켄 펜션 등에서 바베큐, 스파타임.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으로 가서 남이선 산책, 자전거, 강변 풍경 즐기기. 다들 다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짰는데, 나는 캠핑을 하고 싶어. 이제 캠핑을 하고 싶어. 다시 짜죠. 네, 연결돼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연필 모양 있죠? 오른쪽 위에, 스마트폰 오른쪽 위에 연필 모양 있잖아요? 저거를 누르면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연태까지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테마를 다시 잡는 거고요. 저거를 누르지 않으면 처음에 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내가 이제 여행 떠나는 거 말고 우리 가족끼리 가족회의 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연필 모양을 누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캠핑으로 찍으니까 추천 캠핑장 해가지고 가평 자연의 품격 캠핑장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주소 나오고요. 차량으로 1시간 30분, 9시에 출발해서 11시에 가평 도착해서 수목원 들르고 캠핑장에 체크인하고 오후 4시에 숲속 산책, 저녁에 바비큐 먹고 일요일 날은 간단하게 조식 후 잣나무 숲 산책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오후 3시에 서울 복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왼쪽에 보면은 요 네모난 거 왼쪽 밑에 네모난 거 2개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를 누르시면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네, 카메라를 누르시고요. 2번만 허용 누르시고, 혹시 되나요? 돼요? 네, 자신의 얼굴을 찍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찍어요. 찍었죠? 그 다음에 물어봐요. 나 몇 살처럼 보여? 라고 한번. 의외로 챗GPT를 이렇게 재미있게 내가 필요한 거,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개인적이고, 네? 내가 왜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네? 불치병 무좀,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도 챗GPT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재밌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짝대기 4개 보이죠? 오른쪽에 짝대기 4개. 오른쪽 밑에. 네, 그거 누르시고요. 지금 여기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인데 특강을 하고 있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을까? 특강을 하시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나 창업 관련된 특강이라면 요즘 트렌드인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이나 2024년 온라인 쇼핑몰 성공 전략 같은 주제를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브랜딩이나 또 멀티 잡너로서의 커리어 개발 방법 같은 주제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어떤 주제든 청중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선택하시면 더 큰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AI가 좋을 것 같은데 AI의 테마를 뭘로 하면 좋을까? AI를 주제로 삼으신다면 AI와 비즈니스 혁신 같은 큰 주제 안에서 몇 가지 세부 테마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를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 또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AI 도구 활용법,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대응 전략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자르고 내가 얘기해도 이 AI는 그 말을 알아듣고 답을 해준다. 요게 이제 짝대기 4개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짝대기 4개 옆에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누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답을 갖다가 글자로 해줍니다. 답을 갖다가 글자로. 나는 말로 하고 답을 글자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말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는데 나의 사주를 알려줘 라고 한번 요 마이크 모양 누르고 크게 얘기하면은 옆에 AI가 알아듣고 답을 하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나의 사주를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시죠. 챗GPT, 그 다음에 밑에 거 했고요. 그리고 왼쪽 거를 왼쪽 위에 보면은 짝대기 2개 있죠? 왼쪽 위에 짝대기 2개.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챗GPT
라이브러리는 내가 그동안 그림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라이브러리에 데이터가 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 가족들 제가 아들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만들었던 거. 요게 의류 디자인 입고 대학생 모델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요게 수강생이 부채 손으로 그린 거예요. 들고 한번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 이제 12지 이거 부적 상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 얘한테 부탁했더니 얘가 그려준 거예요. 요게 화장품. 이번에 개발한 화장품 모델한테 들고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요새 모델도 그냥 이렇게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지브리 스타일로 좀 리프팅 좀 한 다음에 해달라고 했더니 리프팅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로고도 다 이게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로고 같은 것도 다 AI가. 그러니까는 말만 하면 그거에 맞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저희 가족 짱구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여기 지브리 스타일.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이브러리가 그런 용도고요. 그 다음에 GPT 탐색하기는 GPT 중에서도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GPT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 기능 중에서 필요한 것들, 글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글쓰기 AI가 따로 있어요. 그림 그리기 AI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특별한 AI가 따로 있습니다. 핵심 기능들이 있는 AI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GPT 탐색하기,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강의 요약, 강의 교환 이거는요. 제가 프로젝트를 정해서 만들면은 요 안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동안 물어봤던 AI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에요. 오른쪽에 짝대기 4개 한번 눌러보시고요. 오른쪽에 짝대기 4개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메라 있죠, 카메라. 왼쪽에 카메라를 누르시고, 카메라를 누르시면 영상이 잘 보이고 있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말해줄래? 강의장 같아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걸 보니 아마도 특강이나 세미나가 중이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없지만 분위기가 정말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를 지정해주고 어디를 맞춰보라고 하면 이 AI가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AI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좀 쉽고 좀 생활적인 것들을 진행을 했고, 이거 말고도 각 분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가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잘 활용하시고요. 챗GPT가 좋은 게 이 글 쓰지 않고 말로 해도 답을 해주고, 내가 말로 물어봐도 글로 답을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제미나이 해봅니다. 뭐라고 검색하냐 하면은 제미나이 이렇게 제미나이 검색하신 다음에 버튼 누르시고 요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첫 번째 다이아몬드 모양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깔려 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설치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제미나이하고 GPT를 써보니까, 제미나이하고 GPT가 이제 약간씩의 기능 차이가 있어요. 네, 약간씩의 기능 차이가 있는데, 무료 버전으로는 제미나이가 낫습니다. 무료 버전으로는 제미나이가 나요. 네, 근데 유료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 GPT가 아무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 무료 버전에서는 그 GPT 3.5에서 쓰지 못하는 것도 쓸 수 있도록 제미나이가 조금 더 열어놨어요. 여기서도 제가 제미나이로 들어왔거든요. 똑같이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고 다음 주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 여기는 서울 구로동이야. 다음 주 서울 구로동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맑은 날이 많지만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기온은 이번 주와 비슷하게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내가 입고 가기 좋은 패션은 어떤 게 좋을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방수 기능이 있는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수 재킷이나 바람막이 같은 거요. 그리고 비가 오면 기온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안에 입을 옷도 따뜻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마치 친구처럼 24시간 말을 걸어도 24시간 대답을 해주는 이런 친구와 같은. 그래서 제미나이는 다 깔려 있으니까요. 챗GPT가 돈이 좀 아깝다 그러면 제미나이 쓰셔도 됩니다. 제미나이가 구글 거예요. 구글 거라서 검색 기능이 아주 뛰어나고 구글이 또 이 번역 기능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